하루하루 건강해지는 비결 건강 서포트입니다. 오늘은 한의사도 전문의가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한의사들의 전문성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부터 드리자면 한의사도 인턴 레지던트 과정이 있고 전문의가 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한의사들 중 전문의는 단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또한 쇼닥터 논란과 함께 한의사들 스스로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있고 전문의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고 한의사들 사이에서도 자주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7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전문 과목에 관하여 살펴보면 일반 수련이란 한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즉 한의대 6년 졸업 후 인턴 과정을 얘기하고 전문 수련이란 일반 수련이 인턴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전문 과목 중 한 과목을 전문적으로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77조 한의사 전문의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전문의와 진료 과목은 총 8개로 나뉘어지는데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안 이비인 후 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치질과 총 8개입니다. 조금 생소하시겠지만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가 하나로 묶여서 하나의 전문 과목입니다. 대한한의사 전문의협회라고 있는데 말 그대로 한의사들도 전문의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합니다. 한의사 전문의란 한의대를 졸업 후 정부가 지정한 훈련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고 보건복지부 주관 전문의 국가고시를 통과한 한의사를 얘기하며 한의사 중에서도 단 10%도 채 되지 않으며 전문의 취득을 위해 해당 분야의 병동 수련 경험과 또한 논문 발표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임상과 학문적으로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한의대 6년 졸업 이후 한의사 면허 시험을 치르면 일반의 한의사가 됩니다. 이후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이라는 합의 4년간의 병원 수련 과정 동안 일반 한의원에서는 보기 힘든 환자 진료부터 심화된 학술활동, 양반과의 협진 등을 통해 해당 전공 과목에 대해 더욱 집중적으로 임상 경험을 쌓고 심층된 전문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왜 한의사 전문의한테 치료를 받아야 하냐 하면 한의사 전문의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한의의료의 분야별 전문화와 질병별 치료 영역이 특화되는 등 한의사의 진료 영역도 점차 세분화되고 있으며 4년 이상의 전문적 임상 경험을 갖추고 국가고시를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입증된 한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의료기관에 물어보면 의료법상 환자의 권리로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직접 가서 물어보기 어려우니 전화상으로 한번 물어보거나 검색하셔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문의를 표방하는 의료기관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전문, 난임 전문 등 땡땡 전문이라며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표방하는 경우 이는 분명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전문의가 아니면 전문 과목을 표시하지 못합니다. 다만 일반의의 경우 진료 과목에 땡땡가를 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문의는 아닙니다. 병원 내부에서 한의사 전문의 자격증을 확인할 수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명의로 정부가 발급하는 국가 자격증이 있어야만 전문의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증 마크도 의원에 부착하여 일반의와 차별성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한의사 전문의협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우리 동네 한의사 전문의가 있는지 검색이 가능합니다. 한의사는 2001년부터 제1회 전문의 시험이 있었으니 4년간의 수련의 과정을 해야 하고 한의대 6년을 마치면 딱 10년이 되겠네요. 대략 계산해보면 72년생이 한의대를 입학하는 시기부터 수련의 과정이 생겼다고 보면 되고 72년 이후 출생 한의사는 일반인인지 전문의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친 김에 유명한 한의사분들은 전문의인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팩트만 체크를 해보았는데요. 이경재 한의사, 경희대 한의학과 졸업, 전문의 아니고 일반의입니다. 67년생으로 당시 전문의 과정이 없었을 테고 석사, 박사도 하지 않고 바로 개업했습니다. 진료 과목 표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건강보험평가원에 제시한 진료 과목과 다르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한의사, 우석대 한의학과 졸업, 전문의 아니고 일반의입니다. 69년생으로 당시 전문의 과정이 없었을 테고 석사와 박사를 경희대에서 했으며 박사 과정 할 때쯤 전문의 과정이 생겨났을 테고 진료 과목 표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건강보험평가원에 제시한 진료 과목을 올바르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정세현 한의사, 경희대 한의학과 졸업, 전문의 아니고 일반의입니다. 진료 과목 표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건강보험평가원에 제시한 진료 과목과 다르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학사를 하실 때 전문의 과정이 있었고 인턴만 잠시 하다가 그만두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의 여부만 한번 확인해 본 것뿐입니다. 수년간의 경험과 임상을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이 점에 오해와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한의원 이름을 검색만 해도 어떤 과목 전문의가 진료를 하는지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의사 전문의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 입장에서 인턴 레지던트를 거친 전문의한테 침을 맞으시겠어요? 아니면 한의대만 졸업한 일반의한테 침을 맞으시겠어요? 실력과는 무관하겠지만 아무래도 임상 경험이 더 많을 수 있는 전문의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한의학 박사라고 소개하는 사람들도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가 대부분이며 대학원을 가서 수업 듣고 논문을 써냈다는 것이지, 물론 연구의 목적은 있겠지만 환자에게 침을 놓는 것만 놓고 봤을 때는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일반 의사의 경우 의대만 졸업해서 땡땡땡 의원이라고 하고 진료 과목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이렇게 적어놓으면 전문성이 없다고 합니다. 즉 인턴 레지던트 5년의 전문의를 하지 않으면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하물며 의전원 출신인지도 따지고 하는데, 한의사들은 인턴 레지던트도 의사들에 비해 1년 짧은 기간인 4년이고 일반의가 대부분이라 온갖 다양한 진료를 하면서도 전문성 있는 척하지만 실제 전문의가 10%도 채 되지 않는데, 이상하게도 많은 분들이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또한 한의사 일반인들이 갖가지 치료법이 해결되어 있지 않고 난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사람들이 교통사고 나거나 근육의 결림이나 삐었다고 하는 통증 치료는 한의원을 가장 먼저 찾고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건 아마 검증된 치료법이 해결되어 있어 어느 한의원을 가도 같은 치료법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반의 한의사들의 경우 전문 진료 과목 8가지에서 벗어난 각각의 다른 방법으로 치료한 곳들이 많고, 과잉 진료로 인해 한약을 의무적으로 먹게 해서 진료비를 높이는 것을 심심치 않게 경험한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의 한의사들은 돈 안 되고 힘들어서 환자를 직접 만나고 치료하는 인턴 레지던트는 하지 않고 경력 쌓기용으로 자신이 사용하고 싶은 커리어만 쓴다는 거죠. 의료계에서 석사, 박사하는 것은 일반 대학원 과정입니다. 돈 내고 수업 듣고 논문만 쓰면 웬만하면 다 하는 거라 그렇게 크게 거창할 것도 없고 맹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의사들 자기소개할 때 한방내과 전문의 홍길동입니다 라고 소개를 못합니다. 대부분 일반이기 때문에 한의학 박사 홍길동이라고 하죠. 석박도 안 한 사람은 그냥 한의사 홍길동이라고 합니다. 저는 과거에 손등에 침을 놓는데 침이 손바닥을 통과해서 바늘이 나온 경험도 했었고 순간 쫄았죠. 손발가락 다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하게 되더군요. 최근에는 앉아있는 저한테 머리에 침을 놓는데 침을 놓을 때 떨어뜨려 눈에 맞은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눈을 감고 있어서 눈 두덩이로 떨어져서 다행이었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침을 떨어뜨렸는데 치료가 끝날 때쯤 바닥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침은 분명 2개가 떨어졌는데 2개가 아닌 10개 이상 구석구석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침을 놓을 때 그만큼 실수를 많이 했다는 거죠. 6개월 가정의 치료라 계속 봐야 하니까 저도 별말 안 했지만 한의사가 아무 말 하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더군요.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그 한의사는 나이가 젊었고 일반이 한의사입니다. 수많은 한의사들을 접하면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몇 번이나 손으로 자리를 찾고 침을 놓고 나서도 그 침을 후비듯 좌우로 돌리면서 집어넣게 되는데, 이때 침 놓은 부위가 시린 듯 아픈 경우가 많고, 이렇게 맞고 나면 누구한테 맞은 것처럼 뻐근하거나 멍드는 현상 같은 게 생기더군요. 의대만 졸업한 일반의 의사는 진료만 보고 약 처방받으면 그걸로 완료가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생길 것 없습니다. 하지만 한의사는 한의대 6년만 졸업하고 한의사 일반의로 바로 투입되어 아무리 작은 진료라도 직접적으로 침이라는 뾰족한 물건을 사람의 몸에 꽂는 치료 행위를 하게 되는데, 임상 경험이 적으면 실수할 확률도 그만큼 높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들기도 합니다. 치과의사들도 요즘은 세분화되지 않으면 환자들이 찾지 않고, 하물며 동물을 다루는 수의사들도 수의대 6년을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진료 과목 전문의가 됩니다. 실제 개인 동물병원도 보시는 것처럼 간판부터 차별화되어 있고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한의원에서 가장 매출을 높게 올리는 것이 바로 한약이라고 합니다. 과거와 달리 요즘 보약 먹는 사람 없습니다. 또한 한약국이라고 해서 한약방은 없어졌다고 봐야겠죠. 과거 한약재 파문이 일어 값싸고 효과도 없는 제품을 쓰거나
중국산이 문제가 되었죠. 스스로 신뢰를 잃게 자초한 일이죠. 일반 양약을 처방받으면 약 봉투에 약 이름과 효과, 효능, 제조사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만 한약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가는지 말도 안 해주고 그냥 어디에 좋다고 무조건 먹으라는 식입니다. 만약 한약에 과일 배가 들어가면 배라고 쓰고 국내산 나주 어디에 효과가 있음 이렇게 표기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렇게 써버리면 사람들이 직접 사 먹을까봐 안에 들어가는 재료가 한두 가지도 아니고 재료에 대한 끓는 점과 시간, 정성 이런 거 다 생각하면 귀찮아서라도 그냥 한약으로 먹을 것 같습니다. 한약은 의료보험도 되지 않다 보니 부르는 것이 값인 것도 조금 그렇습니다. 당연히 몸에 좋은 재료들을 넣었겠지만 저는 최근 6개월 한의학 치료를 하는 동안 한 달마다 약이 바뀌는데 위가 지하 짜듯이 틀어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설사하고 한약을 다시 완전히 바꾼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가지다 보니 내가 비싼 돈 내고 한약을 먹으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도대체 한약 안에 뭘 넣었을까 궁금해지더군요. 아무것도 모른 채 먹으라고만 하니 의구심만 들었고요. 또한 간판에서부터 전문의 표기를 땡땡 한의원이 아니라 땡땡 한방내과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신뢰감을 더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분명 한의학이 건강에 이롭고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한의사들 자체에서 전문성을 높이고 쇼닥터 논란의 오명을 벗으려는 자구적인 목소리를 한의사들 자체에서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환자들의 의식이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한의원에서 진료를 하게 되신다면 약부터 권하는 치료는 한 달에 보통 50만 원이고 최소 3개월 단위이며 6개월이 기본이던데 어떤 재료가 들어가서 어디에 효과가 있고 어떻게 좋아지는지 명확히 물어보시고 한 번쯤 고민을 더 해보신 후 결정하시길 바라며 일반인 한의사라면 나이가 너무 젊어 임상 경험이 부족해 보인다면 가볍게 한두 번 치료를 받아보시면 아마 감이 오실 겁니다. 이후 나와 잘 맞으면 그때 계속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택은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몫이고요. 앞으로도 국가에서도 권장하고 한의사들 자체도 전문의가 많이 나오길 바라며 환자분들 입장에서도 이제는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한의사들인지 꼼꼼히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많은 분들과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